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서영교입니다. 네. 네.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군요. 네, 야육당. 상정됐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시기에 네. 명태균 특검법이 꼭 필요한 이유. 꼭 필요한 이유. 네. 우선 권성동이 그 수사도 다 됐고 네. 누가 관심이나 있냐 할 테면 봐라. 네. 그래서 내가 하기로 한 겁니다. 할 테면 해라. 네. 수사를 다 했고 언론에서 보도도 할 만큼 다 해서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나. 네. 추진하려면 추진해 보라. 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추진했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는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윤석열 말에 의하면 야당이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 민생 예산은 윤석열을 비롯한 기재부가 먼저 다 깎아왔어.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이 깎은 건 윤석열의 특활비, 검찰의 특활비 등등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 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 삐져서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의 그 이미지만 저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이미지만 확실히 보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네. 라고 했을 때 왜 계엄을 했을까? 왜 비상계엄을 그렇게 갑자기 했을까? 그게 12월 3일인데 12월 3일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의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한동훈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특검법 찬성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해요. 그런데 한동훈이 왜 그 변화가 감지되냐면 한동훈의 가족이 그 국힘 그렇습니다. 창에다가 글을 많이 썼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막 비방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한동훈이 코너에 몰립니다. 당원 게시판에. 그래서 한동훈이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특검 관련해서. 특검 통과될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보도 잊어버렸죠 다. 아니 나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막 나옵니다. 김용현식으로 말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가 감지된다.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그러면서 한동훈에게 물으면 특별히 답은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특검이 통과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김건희 특검 통과될 것 같은데 그 김건희 특검의 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명태균 사건 관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날 그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명태균에게 특별히 여론조사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직전에 10월 31일 날 31일 날 우리가 육성을 다 공개하잖아요. 10월 31일 날 육성을 쫙 공개하고 그리고 11월 7일 날 11월 4일 날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만나서 11월 언제냐 9일 날 시국 상황 비상 상황 특별한 방법이 없다. 비상대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11월 9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24일 날 이거 명태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명태균, 김건희 두 사람. 제가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까봐 부인이 특검에 수사를 받을까봐 부인이 특검에 나가게 될까봐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명태균 내용이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부인인 김건희가 혹여라도 포토라인에 서서 망신을 당하게 될까봐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확 계엄을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엄을 하면
그 명태균은 다음 체포가 되어 있죠. 예. 감옥에 있으니까 명태균 말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다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 자, 판단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남상권 변호사라고 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데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 핵심만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명태균을 통해서 나온 윤석열의 육성 파일이 민주당에서 공개한 게 딱 한 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김영선 이거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을 안 듣네. 이제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마어마한 육성이었죠.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육성.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나온 거고. 그게 10월 31일인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11월 7일 날 딱 차고 앉아갖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질의도 받고 맞아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나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부탁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계속 그 핸드폰을 보면서 답을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를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 관련해서 오늘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 라디오 인터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알게 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뭡니까? USB죠. USB를 갖고 있다. 예. 그 윤석열 씨도 알게 됩니다. 그거를 갖고 예. 있다는 사실을. 예. 이게 계엄령 선포 전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육성 대화 내지 육성 통화 내용이 USB에 담겨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4대의 전자기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황금폰 3대 플러스 USB 하나. 네. 그래서 USB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그 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 3자 간의 대화 육성 녹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이거 민주당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육성 녹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통화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수없이 텔레그램과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예. 중요한 건 10월 31일 날 온 세상이 떠들썩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김영선이 많이 저기 대선 때 뛰었기 때문에 네. 공간이어서 나한테 갖고 왔다. 네. 공간이에서 나한테 갖고 왔대. 김영선이가 대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김영선이를 좀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봐야 돼요. 네. 공간에서 갖고 온 것부터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공간에다가 주라고 한 것이 불법입니다.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육성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고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육성만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 육성은 명태균은 계속 협박을 한 거죠. 나 구속시키면 안 돼. 나 구속시키면 한 달 만에 하야하고 탄핵할 텐데 라고 말을 한 게 10월 초예요. 근데 10월 31일 날 저희가 딱 터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터뜨리는 과정 속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명태균이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바로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전화 와서 꼭 취임식에 참석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이 명태균이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육성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 녹음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녹음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육성이 들어있고 이 육성이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올까 봐 윤석열이 이걸 막고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명태균 특검을 하면 이 USB 그다음에 황금폰 세대 다 확보해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창원지검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이 황금폰 세대와 USB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렌직이 좀 벌써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난주에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다시 이번 주까지 가게 될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차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게 될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이 포렌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포렌식을 할 때 변호사가 계속 입회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포렌식에 참여한 변호사의 이야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남상건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육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예.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이제 남상건 변호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네. 특검을 꼭 해줘라. 특검을 꼭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1년의 포렌식에 내용이 없다는 거죠. 1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수시로 이야기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면 그러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년치의 포렌식이 없다. 1년치의 내용에 예. 대화 주고받은 휴대폰에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포렌식할 때 이 포렌식하면서 어떤 걸 찾아낼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럼 빼고 줬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명태균 씨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도 마저 찾아줘야 된다. 예. 그때가 가장 핫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가장 핫할 때고 예. 이런 내용을 창원지검이 갖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예. 명태균 씨가 포렌식에 참여한 변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겠죠.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내용이 없다. 네. 그래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리는 없겠으나 예. 그러나 다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보고서를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으로만 예. 기소가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수사보고서에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은 김건희, 윤석열은 그러면 왜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지 않는지 이거 다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왜 그쳤는지. 네.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예. 이거 오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오늘 또 남상건 변호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태균 씨 휴대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이 포함되어 있다. 네. 도대체가 국민의힘 의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중에 오늘 이다리 박사뭉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동시에 어제 그제 이제 연거퍼서 명태균 씨의 입장이 나왔는데 핵심이 뭐냐면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을 저격을 하고 있어요.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 카톡 내용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남상건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보가 왔다. 20억 차용증. 어마어마한 제보다. 예, 어마어마한 제보다. 20억 차용증이 왔다. 그랬는데 네. 오늘 남상건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제보자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억이라고 했는데 20억 이상이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채무자 홍준표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네. 그것도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2014년도 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도지사 출마했을 때 예. 누군가로부터 20억 이상의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렀다. 예,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한테. 예, 여러 사람한테 빌린 건데 거기 차용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채무자인 홍준표 씨의 주민번호도 기재되어 있고. 자, 껍질 벗기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 채무자 홍준표가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거 20억 차용증과 관련해서 제보 의원님 받으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아니 남상권 씨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죠. 그리고 이렇게 시선 집중해서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이면 예. 이거 검찰이 확보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뭐 돈은 빌릴 수 있다고 하나 그게 예. 한도를 훨씬 넘어서 썼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빌런에게 돌려줬는지도 확인돼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수사가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한도 넘어섰으면 예. 그리고 의도해서 한도 넘어섰으면 즉각 그 직을 그만둬야지 되는 거죠. 두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경남도지사 때였잖아요. 그래서 2014년이니까 이게 지금 11년 2025년이니까 예, 그 시효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하겠죠. 사례. 예, 그것만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명태균 씨는 지금 대구시장 하면서 네. 출마하면서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있었던 것들에서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서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주고받고 네. 이런 내용들에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수 관련한 걸 자기가 다 안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자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까지 하고 예. 다 뒤집어 씌운다.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의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 진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이때다 싶어서 뒤집어 씌웠는데 예.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해제가 돼버리면서 불법으로 내란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주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정치인이 그렇게 양두구육이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양두구육이 끝내는 드러나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특검 관련된 입장 그 카톡 메시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였다.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 망정 내가 구속되니까 날 고소해?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지를 밝혀라. 이자들이 새치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용어가 되게 쉬워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당하고 느낀 것을 내놓기 때문에 예. 국민이 듣기에는 아주 잘 다가오는 예. 내용인데 거기서 중요한 말. 메시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예. 홍준표 예.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그렇죠. 특검에 찬성해라. 예. 국민의힘 의원들 예.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예. 특검 찬성해라. 예. 권성동 말처럼 예.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별히 반대할 이유 없다 네. 생각하는데 예. 예, 약간 경기처럼 한다면 예. 그거는 또 공범이다. 예. 오늘 남상권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 명태균 사단 감별법이 있다. 누가 명태균 사단인지 네. 그거 확인할 수 있는데 기자들이 가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가위로 물어봐라. 네. 그래서 공 하면은 명태균 사단이 아닌 것이고 X 하면 이것은 명태균 사단이다.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 리스트다. 그걸 좀 확인을 명사단을 확인을 좀 해줘라.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에 참석을 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명태균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거 오로지 검찰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PC도 압수가 되어 있고 본인이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고 하는 그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태. 명태균 씨의 신병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명태균 수사가 지연이 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왔다.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특검은 반대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될 거고요. 예.
표정을 보면 눈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다가 이 나경원하고 오세훈하고 뭐 여론 지지율이 되게 많이 차이 났었는데 네. 오세훈이 훅 이겨버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여론 조작에 불법이 있었는지 예. 그것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예. 그래서 그때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세훈 시장. 예. 질질 짰다. 이것은 예. 명태균 씨의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제 표현이 아니에요. 질질 짰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를 아니 하고 대한민국의 있어요. 정치인의 판도가 그런 뒷거래로 네. 바뀌었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이 그렇게 되었고 명태균이 그리고 홍준표가 그렇게 되었고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찍었던 사람이 윤석열 네. 아닙니까? 윤석열도 예. 여론조사가 뒤지다가 예. 올라오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명태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두 부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제 다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자기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이게 밝혀지면 자기의 다른 범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연루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네. 박형준, 안철수 예. 등등은 이거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부하면 안 되고 이거 특검으로 해서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네.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홍준표 아까 말했던 20억 네. 이야기가 있다면 네. 그 내용이 벌써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보고서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가 벌써 추진돼야 되는 거죠. 수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네. 거.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은 저희가 그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은 저희가 서울경찰청에 네. 법적 조치 취했습니다. 이미. 예. 저희가 2024년 12월 20일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법적 조치 이렇게 딱 취해서 저희가 9개 항목 네. 법적 조치 취했어요. 누구 했냐면 네. 창원지검에 수사 제대로 해라 라고 해서 창원지검에다가 김건희 윤석열 하고 네. 또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네. 서울경찰청에다 했어요. 그리고 불법 대선 캠프가 저기 예화랑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강남 뭐 양재 쭉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불법 대선 캠프도 예. 저희가 안전장치로 서울경찰청에 딱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그 공천에 개입한 내용이 또 있는데 예. 김태우 강서구청장 맞아요. 예, 시절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예, 그 사람 사면까지 해주면서 의원님 저희 취재 편의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강서 3일잖아요. 예, 그때 인터뷰했었잖아요. 아, 참 훌륭하세요 그때. 예? 어떻게 그걸 탁 찍어서 와가지고 예. 그때 김태우가 예. 이 사람 이제 그때 법으로 위반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사람 바로 사면 복권 시켜주면서 공천 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그것까지 또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세훈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와 수사 의뢰, 네. 여론조사 수사 의뢰하면서 예. 그때 이제 관계 있었던 사람이 서울시에 가서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정치 자금이 불법 그 여론조사 자금이 오고 갔는데 네. 이게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를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했으니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네. 이런 것까지 다 수사 의뢰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핵심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서울경찰청 수사하세요. 서울경찰청 꼭 예. 수사하세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다가 의뢰했으니까 창원지검은 상원지검대로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수사하세요. 네. 네. 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네. 예, 국회 행안위가 또 네. 국회 법사위가 애를 써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제는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명태균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낙관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당을 타깃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되면 국민의힘 괴멸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괴멸된다고 스스로 이거 되면 국민의힘 괴멸된다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전에 말했잖아요. 그 정치인은 한 번 말한 거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직전에 말한 게 뭐냐면 할 때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때면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한다니까. 그러면 괴멸될 거 생각하고 받아야지 어쩌겠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바꾸고 그러면 정치인의 자격도 없고 뭐 지금까지도 자격이 없지만 다음에는 뭐 그 역사적 단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하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리스트 저희가 이게 어떤 언론에 나온 건데 네. 사진을 이렇게 다 박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말고 더 많아요. 클로즈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클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네. 쫙. 예, 여기에 제가 밑에 이렇게 이름 써놨는데 더 많은데 그 이름 중에 그 아까 말했던 김태우 그리고 포항시장 네.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포항시장 있었죠. 그래서 포항시장 문춘훈 이야기도 있고 훨씬 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다리 박사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 140명이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된 분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찬반이 나오면 관련한 에피소드를 명태균 씨가 공개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민낯을 다 밝힌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이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게 바등하지 마라.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번 기회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안 좋아했던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다 한번 수사하게 하고 그리고 국힘에서 한동훈 계 쪽 사람들은 뭐 이거 오는데 어떻게 거부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특검법 해야지 되니까 이 특검 통해서 그동안 또 어떤 나쁜 정치적 거래들이 있었는지 다 밝혀야 되고 저희가 이제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하겠죠. 우선 19일에 명태균 씨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있는 만큼 아니 그야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봐야죠.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라고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를 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창원 교도소로 지난번에 그 내란 그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갔던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창원 교도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석하겠다. 저희가 들은 것으로 다리가 아파서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분의 치료 겸 또 서울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앰뷸런스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가 만약에 그걸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앰뷸런스 차량으로. 그리고 과거에 김계환 그 박정훈 사령관은 또 화상으로도 한 적도 있고요. 말씀처럼 또 저희가 현장으로 또 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태균 의혹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대한민국 국회에 법사위에 딱 앉으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이야기를 해놓는 게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핵심이다. 19일 청문회에 명태균은 반드시 참석하기 바란다. 이런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길 바란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그 진행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를 서로 확인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서영교 TV가 요새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영교 TV에 재밌는 내용이 많다. 그걸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는 꼭 좀 당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취재 편의점에서 제가 이 다른 곳에서 조회수도 높고 의미도 잘 전달되는데 서영교 TV로 좀 오셔서 제가 이번에 그 설날 시장을 다니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곳곳에 맛집과 그리고 가격이 싸면서 물건이 좋은 그런 좋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공익제보자 지정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남상권 변호사 취재를 하니까 본인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강혜경, 김태열에 대한 공익제보를 취소하고 명태균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줘라. 그러면 본인이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냐. 안 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그 얘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앞말이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앞말은 네. 다리가 아픈 것이고 이거는 사실이고 뒷말은 그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 다녀온 변호사 중에 노영희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혜경 그리고 또 김태열, 신용한 등 공익제보를 통해서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는데 그쪽을 뭐 취소해달라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예, 맞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명태균 씨 쪽에서도 그런 것들은 수긍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밝힐 수 있는 것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도 그 특검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럼 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가 되길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공익제보는 또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게 있으니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잘 들었고 또 곳곳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그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